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7K를 회복한 이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위치가 어떤 자리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코인들의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제 모멘텀이 있고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지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어젯밤에 갈색고래가 드디어 움직임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갈색고래 이 움직임 이후에 추가적인 움직임은 있지 않고요. 이제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래들은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걸 지켜보고 있다, 관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매도법 같은 경우도 특이 사항이 없이 기존에 있던 매수 매도벽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안에서는 언제든지 변화가 이제 크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전략적인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를 보면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기간 조정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이 있고 나서 이제 방향을 좀 정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추세를 확인하고 저희가 이 비트코인의 방향을 단기적으로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단에는 30K가 있고 하단에는 25.2K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보면서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지 여부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하고 이제 회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협상에 타결이 되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뭔가 유예가 되거나 바로 협상이 안 돼가지고 연장이 되게 되면은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에서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이제 해결이 되지 못하면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겠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2011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1년도에 부채 한도 이 부분이 이제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연기가 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협상이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자산 시장이 자본시장이 굉장히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때 금은 가격을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을 가장 선호하는 투자 자산군으로 보게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세 번째, 미 국채가 두 번째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뭐 바로 안 되고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도 투자가 대상이 돼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사실 거기에 기대 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거나 베팅을 하는 거는 좀 리스크하기 때문에 그냥 부채 한도 같은 경우는 잘 마무리가 되기를 좀 바라면서 이제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금리가 멈추고 나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는 게 평균적인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멈췄고, 그거는 이제 9월부터 11월 사이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 물론 그 사이에도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가 없거나 혹은 경기가 너무 좋다고 하면은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미국 크립토 익스체인지를 규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 별도로 엄청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더 이제 크게 가져가겠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미국 정부 SEC는 미국 크립토, 그 다음에 전체 크립토 업계에 대한 규제를 아직까지는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부분으로 이 내용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봤을 때 특이한 사항으로 마이클 버리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는데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은행 이슈를 좀 작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매수가 2023년도 1분기에 많이 있었고, 중국에 대한 투자가 많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봐야 되는데,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셀 하면서 주식을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은행
중소형 은행을 오히려 리스크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투자를 더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들 말과 행동이 조금씩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것들의 현상을 볼 때 그걸 그대로 보지 말고 저희에 맞춰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부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하다고 얘기하면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늘렸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투자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저도 마찬가지고 뭐 자산 시장에 있어서 특히 크립토 업계, 그다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구루들, 그러니까 거장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이 망할 거다라고 하면서도 그들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 거시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해야 돈을 벌어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 상기하면서 투자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장선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를 한번 돌파한 이후에 다시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로 들어온 적이 코로나 때 이후로 없습니다. 거의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트위터에 있는 댄이라는 분이 분석해 놓은 걸 가지고 온 건데요. 사실 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는 그냥 매수했을 때 평균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하락장일 때 여기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나서는 보시면은 이 코로나 때 특이사항으로 이제 한번 더 찍고 갔지만 한번 벗어나고 나서는 이 가격을 다시 돌아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가 20K예요. 20K이기 때문에 진짜 보수적으로 잡으셔도 뭐 한 20K 정도로 잡으신 다음에 매수 매도에 임하는 게 좋고요. 저는 여기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해야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크립토 업계에서 여기서 이 안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어떤 변수로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에 이제 도달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좀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에 저는 임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지표 중에 어디서부터 이제 불장이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저희가 힘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매번 반복적으로 6월 달부터 이제 불장이 점점 시작이 됐다. 이런 것들이 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롱 쇼텀 온체인 코스트 베이시스라 그래서 롱텀 홀더와 쇼텀 홀더의 가격 그 갭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불장이 시작되는지를 예측한 지표거든요. 온체인 데이터로. 근데 그게 매번 불장이 시작되고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그 해 6월달 이후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월달, 6월달이 지나고 나면은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기회가 굉장히 있을 거다라고 보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트래킹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차트로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냥 이 시기 2022년도 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저희를 지배했던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 끝났다, 코인 시장 끝났다. 이런 시기가 끝나고 나면은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이제 리커버리가 됐고, 그 뒤에 일부 이제 뿅망치가 맞는 구간이 있으면서 그걸 지나고 나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늘 있어 왔는데, 앞으로도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왔을 때는 그걸 이제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이런 뷰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이나 다른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에 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두 가지 코인을 이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모멘텀이라는 게 코인 투자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단기적인 뷰도 중요하지만 모멘텀은 조금 스윙으로 투자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좀 어필이 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저는 라이트코인이 조만간 이제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요. 80일 뒤에 반감기인데, 그러니까 반감기를 이 정도 앞두고 나서는 라이트코인이 계속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갔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코인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코인들은 절대로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고, 더불어서 지금 BRC20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여러분들. BRC20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비트코인 위에 올라가 있는 코인들 발행을 하는 건데, 이 BRC20이 인기가 많으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용량 이슈가 비트코인에 있기 때문에 BRC20 말고
라이트코인, 그러니까 LRC인 거죠. LRC 이건 기술적으로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도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라이트코인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로 온체인상의 그 원래 어드레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그래서 라이트코인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 라이트코인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플랜은 사실 라이브 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챙기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는 코인은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뭐 물론 라이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는 워낙 유명한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번 더 언급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원래 유명한 코인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제 유명하고 왜 제가 지금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를 거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BRC20 토큰들,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 있는 코인들인데, 비트코인 캐시는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해주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큰 변화가 이 비트코인 캐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계속 살펴봐야 되고요. 이 모멘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이제 중국이 풀리게 되면은, 제가 이거는 뭐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수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캐시가 6월 달 이후에 중국이 조금 이슈가 되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 이슈도 있고요. 또 이 스마트 컨트랙트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코인 투자함에 있어서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코인들을 소개할 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심 있게 보는 게 그냥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고,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